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오늘 부모-자녀 관계 세 번째 시간 됐는데요. 사실은 연결해서 보시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일단 먼저 부모-자녀 관계가 악화되는 사춘기의 특성을 우리가 좀 알고 나면 조금 이해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더 이해하는 쪽으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좀 하면 결심을 해도 잘 실천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보시면서 내 아이의 어떤 특성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가, 그리고 나의 또 어떤 특성이 아이와의 갈등에 큰 중추적인 요인이 되는가를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속상하실 때 이제 한탄하시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말씀드려서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청소년기의 시작은 기존이라는, 즉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가 알고 있고 엄마로부터 어릴 때 받았던 평가, 그다음 이런 것들, 넌 이런 애야, 이런 것들이 정말인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뭐 이런 걸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는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높은 목표나 그 다음에 이제 이상화하는 것들이 꼭 그래야 할까? 라는 어떤 의문. 그 다음에 다르게는 할 수 없나?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의 평가와 같은 나인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 뭐 이런 의문이 이제 생기고 회의가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쌓은 것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 욕구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조금 방향이 많이 틀어지게 되면 우리의 입장에서, 즉 기존 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파괴와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태도를 보이는 돌변으로 이렇게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어릴 때 말을 굉장히 순종적이었다든지 굉장히 착했다든지 뭐 어떤 의문 없이 굉장히 고분고분했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가 할 역할에 대해서 어떤 뭐 입댈 것이 없을 만큼 잘 따라와 줬다고 생각했던 아이인 경우에는 조금 더 당황스러워지는 경향이 사실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뇌의 발육, 제가 말씀드린 전전두엽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사고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논리성을 증명하고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도 예측하는 뭐라 그럴까요? 물리학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 들어보면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다 10대 때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작곡을 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주제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삶에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빼딱하고 그냥 뭔가 우리로서는 어떻게 저렇게 하는 어떤 그 기발함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생성되는 가장 크게 돋보이는 시기가 사실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잘 이용하면 청소년기는 위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또 어떻게 보면 삶에 전환되는 굉장히 큰 성숙 상태가, 애가 굉장히 수줍었었던 어린 시절이 청소년기가 지나면 확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괜찮았었던 아이가 청소년기를 잘 못 보내게 되면 전혀 다른 성격과 태도를 습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위기나 안 좋은 방향으로서도 새롭게 이제 변신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이제 벗고 나비가 되는 것들은 외연적으로 보나 심정적으로 보나 이제 독립으로 가는 길에서의 자기 진짜 모습이 되는 거죠. 얼굴 모양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요. 그래서 훨씬 더 뭐 미인으로 바뀌는 아이도 있고, 어릴 땐 되게 예뻤는데 좀 안 그런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갈림길에 있는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대한 생각,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보, 우리 사춘기 이름은 중2병, 뭐 병자를 많이 붙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시다 이러면
이제 어떡하냐. 그리고 저게 내 자식 맞나? 뭐 이러면서 이제 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러다가 대학이라도 못 가면 어쩌지? 뭐 이런 걱정이 될 만큼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궤도로 올려야 되는, 정상으로 복구시켜야 하는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면 더 어려워지죠. 이것은 문제 있는 행동이 아니고 그 시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때는 이러고, 뭐 예를 들어서 유아기 초반 되면 애가 이런 행동하고 아동기가 되면 또 다른 행동으로 바뀌듯이 이때가 되면 그런 것인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커가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 아, 그럴 때구나. 나에게 뭐 아장아장 걸어서 예뻤을 때 기쁨을 주었던 그 시기에 그 귀여움이 장착돼 있던 시절의 변화처럼 이것도 변화구나. 그래서 이제 좀 반가운 성장의 표시로 많이 컸구나. 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지 삶을 살고 싶구나. 그러나 이제 그것이 말처럼 잘 안 되니까 자기도 많이 힘들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로 이해를 해야 되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데리고 병원을 데려가서 뭐 선생님께 상담을 받아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이 행동을 안 하게 하고 공부로 관심을 돌려보게 하고 뭐 이렇게 해보려는, 그런 뜯어 고치려는 시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의문에서 시작한 탐색, 자아 정체감의 탐색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탐색과 내 내부에 대한 탐색과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탐색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탐색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실제 행동을 해볼 수 있지만 처음에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도 뒤집어 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혼자 있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꼭 그래야 할까가 애들 입에 붙어 있죠. 꼭 그래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왜 공부는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래서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삶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건 엄마 생각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재건립을 해서 이제 세팅을 다시 해야 되죠. 그게 어른이 되는 거니까요. 그 과정은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의 저항과 불손을 이름을 자신의 의사 표현을 조금 더 거칠게는 표현하지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씨나 뭐 말톤, 눈빛 이런 것에 너무 집중하시지 말고 전달하고자 하는 자기 의사에 대해서 알려는 걸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쁘게 포장해서 내 마음에 들게 말할 줄 모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사고가 깊어졌으니까 왜 살아야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꼭 공부를 해야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이 말 안에는 거부도 있지만 내가 공부를 못한 나이가 되면 어쩌지? 라는 어떤 불안도 함께 있거든요. 그것도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발버둥을 친다라는 것은 반가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70까지 데리고 있으시면 너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립해 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태도는 우리 입장에선 불손하다. 그 행동은, 그래서 반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꼬리를 잡는다거나 눈을 똑바로 앉아서 얘기해 라든지 네 눈빛이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문을 왜 쾅 닫아? 이런 식의 이제 그 행위에 대한 반응은 그냥 무시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아이에게 읽을 수 있는 그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피곤하구나, 말하기 싫구나, 뭐가 좀 스트레스를 받구나. 그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나한테라도 안 하면 걔가 어떡하겠냐. 차라리 그런 행동, 그 삐딱한 행동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니까, 부모니까 저러는 거야.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엄마는 어느 정도는 좀 알아주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고 꼬리를 잡고 반응하시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어머니 말씀을 하고 싶을 때 말했을 때 권위만 상실돼요. 그래서 잔소리만 더 늘어지고 바로 앉아 이렇게 해 뭐 너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잖아 내가 너를 믿을 수 없게 네가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끊어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옆집 아이인 것 같은 최소한의 예의 있잖아요. 옆집 애한테 아무렇게 못하죠. 약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예의 있게 하잖아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죠.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인사를 어느 정도 합니다. 자기 엄마한테는 안 그래요. 됐어. 이렇게 이제 하는데도 그래도 옆집 아줌마 있으면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라도 인사를 하는 것처럼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우리는 너무 거리감이라면 좀 안 좋은 거 전부 속속들이 이제 서로 얘기하고 알아주고 막 같이 힘들어하고 이게 이제 그 친밀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거리가 없으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숨통이 없는 거죠. 자기 공간과 그 여백이 없는 삶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알려는 제가 빨간 거로 적어놨죠. 뭘 알고 싶어 하시지 마세요. 아이들의 이때 특성은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들키기 싫어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고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이고 모습인데 그거를 자꾸 알려고 하면 자꾸 꼬치꼬치 묻고 도와주려고 하면 내가 더 못났다라는 느낌만 계속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은 일단 숨어버려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를 물어보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자꾸 도와주려고 뭐 괜찮니? 뭐 간식 줄까? 뭐 엄마가 깨워줄까? 뭐 자꾸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이들은 너무나 짜증이 나는 게 너는 도움이 지금 필요해. 너는 도움이 필요해. 지금 뭔가 잘 못하고 있어. 엄마 도움이 절실히 있어야 네가 더 나아져. 막 이런 것을 확인해 주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자꾸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좀 실패가 뻔하더라도 엉뚱한 짓을 한다 해서 아마 큰 코 다치겠다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시더라도 한 번쯤은 그러한 그 실패로부터 얻는 것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느 정도 좀 물러나 있어서 지가 넘어지더라도 너무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도록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든 거리감이라는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공간적인 거, 그 다음에 뭐 공부에 대한 거, 취미, 이 모든 것을 거리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만의 공간 안에서 있을 때 뭐 확 문을 열고 들어온다, 노크가 없다든지 밥을 먹을 생각이 없는데 이제 나는 너무 좀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이어트 해서 살도 안 찌고 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밥 먹어라 이렇게 하면은 싫어요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오죠. 근데 내가 이제 미리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하면은 얘는 이제 거절하는 거. 지금 먹기 싫어요. 그럼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아이는 되게 엄마가 뭐 30분 후에 밥을 먹을까 하는데 그래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는 거죠. 똑똑똑 뭐 좀 들어가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과 제안을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은 이때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을 좀 해보거든요. 이러면 진짜 안 되네, 안 좋네 이런 것들 이제 보기 때문에 너무 애를 옥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넓은 울타리가 없으면 애가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울타리는 되지만 이제 초등 때까지 보다는 넓은 주차장. 이게 과연 얘가 이 행동 하나 했다고 해서 머리 염색을 했다, 뭐 학원 한번 빼먹었다, 거짓말 했다 이런 것들로 인생이 뭐 갑자기 이상해지고 뭐 죽고 사는 문제가 되지는 않죠.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든지 하면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그냥 없던 걸로 모르는 걸로 넘어가 주는.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너무 모르겠거든요. 애가 지금 요새 상태가 어떻는지. 그 다음에 공부 너무 안 하죠. 계속 게임만 하죠. 이러니까 걱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생기는 것보다는 안심보다는 모든 것이 걱정과 불안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내가 만든 내 불안을 갖다가 애에게 투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바람, 엄마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늘어놓지 않는 거 정말 중요해요.
엄마 나름대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아빠도 이렇게 노력하면 너도 최소한 이런 거는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식의 것들에 또 조언을 돌려서 얘기하지만 결국 바램을 늘어놓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평가 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정서 조절이 어려운 시기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아요. 돌았으면 시험 치고 돌았으면 테스트하고 숙제 너무 많고 너무너무 어렵고 또 심지어 잘 못 따라가는 아이는 하루 종일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수학 시간에 앉아 있어야 하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과제도 많고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본인이 느끼고 있다. 공부를 못해서 느끼는 어떤 좌절감은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잘하고 싶은 사람도 본인이죠. 그래서 그걸 공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버릇을 예전에는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지금 이 예민한 시간에 동안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말을 줄여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훈계하는 거, 뭐 설교하는 거 식으로 이게 좋다, 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 냅둬요가 애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려면 때려 치워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이런 말들 어머니들 많이 하면 지금 나가라. 어쨌든 간에 내 집에서 살고 있다 아이가 내 집에서 네 방에 들어오는데 내가 놓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이들 정말 나가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 다음에 뭐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협박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은 정말 그거를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보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엄마를 괴롭히는 행동이 자기가 후회를 나중에 하더라도 그 순간은 그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프라이버시를 줄여주고 아이들은 이때 학업적 몰두가 정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학업에 대한 관심을 좀 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가 공부하겠다고 의지를 안 가려. 엄마 내가 이게 좀 필요한데 학원 좀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뭐 학원을 보내고 선생님을 붙여주고 이렇게 하는 게 공부가 잘 된단다. 뭐 이런 것들 다 정보 물어다 주어도 지가 안 하면 삼키지 않으면 물가까진 가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될 것은 그들만의 하위 문화를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뭐 친구 그런 친구 사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를 음악으로 듣노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노 그런 거 게임 말고 뭐 딴 좀 건전하게 운동으로 풀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취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폄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든지 좀 더 많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벌릴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어머니는 집 앞에까지 막 가서 방까지 가서 막 가만히 있는데요. 기다려 연습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애가 이상한 짓을 하면은 이제 딴 데를 보고 안 들은 척하고 이런 것들 아이들 다 알아요.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 순간에는 이제 그래도 엄마의 노력을 가상히 아이들이 이제 알고는 있다 그래요. 크면. 그래서 일단 마음에 들지 않고 분명히 안 좋은 선택이고 후회할 게 뻔한 거 알지만 엄마 나 이럴 거 할 거예요. 이러면은 이게 진짜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선택이라면 그렇게 해봐라. 엄마 나한테 게임하는 동안만이라도 30분 동안은 말 걸지 마세요 했으면 지키시고 다 끝났니? 숙제는 하고 하니? 뭐 이런 것들 하는 약속을 이제 지키는 그때까지는 충분히 지가 뭘 하든 자기 자유로운 걸 누렸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오늘 좀 길어지겠네요. 왜 부모에게 의논하지 않는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요의 내용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제 코로나 상태로 2,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봤을 때 부모에게 의논하는 아이들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요즘 자해나 뭐 이런 병리적인 것에 굉장히 취약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을 잊고 싶으니까 게임에 몰두하고 자극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살, 자해, 나 좀 봐줘, 힘들어 이거를 이상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방어적인 어떤 그 탓함,
모든 게 안 되면 엄마 탓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와 병리적인 얘기들 하면서 그들의 하위 문화, 특히 게임,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간의 어떤 우정, 이때 그 예민한 시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